이런 걸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 근데 중국 사람이 만들었면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의 그 사유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기술했던 어떤 글을 바라볼 때 해석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한자로 써 있잖아요. 우리는 명의 공부 어떻게 합니까? 번역된 책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좀 뭐 조금 어설픈 실력으로 중국어를 저희는 대학원에서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원전을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많아요. 이 중국 사람들의 하여튼 그 특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다 그것도 정리하고 중국은 정말 지혜로움이 저는 굉장히 굉장히 역시 이러니까 중국이야. 지금은 G2죠, G2. 그렇다고 제가 중국의 신봉자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중국의 어떤 그 학문적인 틀을 굉장히 좀 높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인들은 굉장히 실용이성을 근간을 해가지고 제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미연대의를 해요. 미연대.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거기에서 큰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미연대의. 또 다른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보면 그 형우의 광려도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하나의 산수화죠, 산수화. 그러니까 서양과 다른 그림은 우리 동양은 다 똑같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 투시도 방식이 아니고 산점 투시도.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뭐 진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서양하고 달라, 서양하고. 네, 그런 것들이 동양의 사유의 방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명리도 어떤 것든 간에 작은 것 속에서 큰 걸 바라보는 지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큰 걸 바라보는 지혜가 대자로 쓰지 전자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전자로 쓰면 100%예요. 작은 거를 보고 100%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면 전자를 썼을 텐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자를 씁니다. 대자. 작은 걸 보고 큰 그림을 보겠다라는 거. 거기에는 약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100%의 어떤 정확도 중심이 아니에요. 확률적인 어떤 개연성. 이런 것들이 이미 중국에는 깔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앵겔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하죠. 분명히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추론의 연역 체계와 그 다음에 또 문의 부흥,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를 통해 가지고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하나의 결과를 냈는데 중국은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왜 저렇게 결과론적인 사유의 어떤 틀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끔 해놨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명리는 더 큽니다. 이게. 더구나 뭐 워낙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월일시로 하면 시하면 우리는 시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써요? 시진을 쓰지 않습니까? 자시, 축시 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만약에 축시다 그러면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축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주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너는 무조건 이거 해봐자. 이렇게 딱딱 끊어버리면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학문은 그런 체계로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명통해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절대 명이 똑같다고 해서 운명을 똑같이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날 한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난 걸로 나눴으면 조금 더 정확도가 더 올라갔을 텐데 그냥 유추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명리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있는 거고 그 때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명리를 통해서 그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를 향해서, 그러니까 마치 중국에서 전자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대자를 향해서 대자를 가지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고 그게 이제 그 책에 보면 제가 해놨지만 형호의 광려도도 보듯이 그 어떤 산수화를 보면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 속에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산봉우리는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구름이 어떻게 흐르고 물이 흐르고 그 안에서의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을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 시각
그게 바로 중국인의 사유였다. 그걸 근간으로 많은 위대한 선현들에 의해서 명리는 계속 발전을 하면서 출생 시즌으로부터 한 사람의 잠재적 소질, 인생의 역정을 대응의 규칙을 찾아서 오는 이 역사가 사실 이 프로세스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블랙박스라는 이제 그 기술을 해놨는데 안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 명리의 역사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후학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블랙박스를 더 체계화 만들고 또 때로는 이 명리를 정규의 학문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명리학 책을 몰래 숨기고 다니면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 명리학 공부하는 누구야? 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저는 빨리 오게 하는데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전진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동양 운명철학인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게 또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운명적인 어떤 소임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내일 가는 우리들이 하나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후학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질문 하실 분 있으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사부하는데 성이나 비겁이 강해서 극사도 따서 극신각, 신각 사부 때는 식재가 내 힘을 빼주라는 어떤 중화사상에서 되는 그런데 삼합이 들어왔다. 삼합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기운이 세졌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나쁜 거지. 이게 보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힘이 세질 때가 운이 더 좋던데 사주 풀이 때는 그걸 나쁘다고. 그걸 그러니까 대우가 사주 원판에 점수를 몇 점 되게. 그 점수가 좀 있어야 훌륭하신 질문입니다. 근데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답을 잘 들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라보는 각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관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화 사상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소암이라는 청대 학자가 육아의 중용 사상을 대입해가지고 명리야건이라는 책을 쓰면서 중용에 대한 가치를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명리의 중화이기 때문에 중화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궁금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팔자와 운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지향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쓰임은 달라질 거니까. 근데 단순히 이제 어떤 자체로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대처법도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저기 명량이 생일을 그에 좋다는 꼭 생일을 갖고 나쁜 거 이쪽에 있어. 생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일이요? 아, 생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법명리는 옛날에 이제 그 옛날 고법명리는 연월일시를 다 중요시 여겼고 특히 연주를 중심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근법명리는 이제 서자평이라는 분께서 일간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저는 어느 하나의 주안점을 두기보다 큰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아까 산수화를 보는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정도로만 제가 소개하고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또 한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